문제 해결 질문은 후원으로 해야 하나요? 저는 일단 도내를 강요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제가 이 방송에서 도내를 하라고 하는 경우는 다른 업체에서 물건을 샀다고 대놓고 얘기를 하는 경우 빼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질문을 하시거나 하실 때 도내를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랑 대화를 하다가 오씨 잘 해결됐어, 고맙게 생각해, 그런 마음으로 그냥 하고 싶으면 하세요. 안 하셔도 있잖아요. 저는 불만 없어요. 여기 이 방송은 제가 도내를 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방송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좀 궁금함, 그런 것들을 그냥 질답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좀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는 좀 하고 싶어요. CPU랑 보드 고를 때 소켓이랑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CPU를 장착하는 그 형태가 소켓입니다. 네. 인텔이랑 AMD는 CPU 소켓이 다르죠. 회사가 다르니까요. 네, 같은 규격을 쓰면 이제 팀킬이 일어나죠. 같이 만들 리가 없죠. 사실 같은 소켓을 쓰면 얼마나 좋겠어, 그지? 그러지 않더라고. 근데 보드도 다 따로 만들죠. 그래서 A, B, Z 보드 차이가 뭔가요? 인텔은 HBZ, 그리고 AMD는 ABX예요. 네, ABX. 그 보드 알파벳이 뒤로 갈수록 고급이라는 거. 네, 고급 보드인 건 확실한데 제가 봤을 때 뭐 엄청나게 막 그 대단히 무언가, 인텔 같은 경우는 CPU가 고스펙으로 가면 Z보드 무조건 써야 되는 경향은 있어요. 5700X3D로 업그레이드하면 원래 쓰던 보드 써도 되나요? 5700X 3D 쪽은 이제 사실 거의 끝이거든요. 그래서 보드가 막 좋은 걸 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 나오는 7000만대부터는 좀 용량을 가져가는 게 중요한 거는 있잖아요. 업그레이드 안 한다고 하지만 하게 돼요, 결국.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반드시 해야 돼요. 왜냐면 라이젠은 좀 진짜 이번에 길게 갈 예정이라서. 6022 좀 과하긴 한데 뭐 이미 구매하신 거면 네,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사놓고 묻기보다 사기 전에 묻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사고 나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기분 좋을 일이 별로 없어요. 아니 유광스럽게도. 와이파이 모델 집에 공유기가 있으면 쓸만해요. 저도 집에서는 와이파이 쓰거든요. 저희 회사에서도 와이파이 다 쓰고요. 쓸만할 거예요. 저는 근데 만약에 보드를 선택할 수 있다면 와이파이 모델을 사는 걸 추천드려요. 그게 더 나을 거예요. 보드에 와이파이가 있으면 핸드폰처럼 와이파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선랜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유기가 있으면 컴퓨터로 무선랜을 할 수 있죠. 선을 연결할 필요가 없지. 그게 장점인 거지. 14700K보다 13700K가 많이 나가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제가 봤을 때 예산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14700K가 월등하게 높은 냉각 솔루션을 요구합니다. 수냉쿨러 정상인지 확인하시려면 바이오스 들어가서 CPU 온도 올라가는지 보세요. CPU 온도가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문제 있는 거예요. CPU 온도가 안 올라간다. 수냉쿨러 문제는 아니에요. 배그 옛날과 지금 렉 정도가 달라요. 시간이 지나면 컴퓨터 성능이 떨어지나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요, 업데이트를 하면서 원래 최적화를 다시 해줘야 되는데 게임사들은 최적화를 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덩어리가 커지다 보니까 로드하는 양이 많아져서 렉이 걸리는 거예요. 배그만 하고 올매 낮은데도 렉이 아. 걸려요. 지금 Z370-8600K 2070 Ti 쓰고 있는데 그 70K 2080 Ti로 업그레이드하면 좀 괜찮아질. 그게 왜 그러냐면요, CPU가 이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클라이언트가 업데이트가 많이 돼서 그래요. CPU를 9700K로 바꿔도 근소하게 답답함이 나아져요. 근소하게.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업그레이드가 답이 아니고 시스템 엎어야 돼요. 네, 새로 하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걸 한다 그러면 8600K를 팔아버리고 이게 어쩔 수 없이 기존 부품을 활용해야 되면 라이젠으로 갈 것 같습니다. 5700X 3D랑 A 보드를 들여올 것 같아요. 1070 Ti도 솔직히 지금 쓸만하냐고 물어보면 좀 거짓말이지. 근데 CPU를 갈아야지 일단 최저 프레임을 방어를 하죠. 그럼 올메낫으로 해도 전하고 완전 다르겠지. 11400에 아, 3060 녹박입니다. Ti 쓰고 있긴 한데 모니터가 W크드입니다. 미안한 얘기인데 그 CPU가 있잖아요. 그냥 한계가 있는 CPU예요. 11세대는 내가 봤을 때 뭔가 하기보다 본체를 던지는 게 더 빨라요. 미안한 얘기인데
나한테 사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들고 있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글카 떼시고 반본체로 던지세요 그냥. 예, 그게 맞아요. 아니면 내가 진짜 이거 나 무조건 안고 가야 돼 그러면 메인보드랑 CPU 뜯어갖고 던지시고 57 3D 갖고 와. 11세대는 내가 봤을 때 프레임 예민한 거 있지, 배그 같은 거 못해 진짜 못해. 57 3D 보드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A520MA2 하시면 됩니다. 라이젠 내 6600 메모리 쓰는데 너무 느려요. 제가 봤을 때 램이 6600짜리를 샀으면 램 잘못 산 거예요. 라이젠 쪽 계열은 6400이 끝이고 그마저도 6400 메모리 인텔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수율이 조금만 딸려도 XMP 제대로 안 들어가요. 6000으로 강제로 조정을 하십시오. 제 생각에 그게 좋을 것 같아요. 6000으로 조정하면 조금 나을 거라 봅니다. 아니면 아예 풀고 쓰세요. 조정을 못하겠으면 풀고 쓰세요. 엘리트가 A다이 중 하나로 제가 봤을 때는 하이닉스 계열을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이닉스 계열은 불량률이 매우 적고 그리고 수율이 통상적인 램보다 높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는 입장인 거예요. M다이가 오더라도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A다이는 만약에 A다이를 내가 반드시 픽을 하고 싶다, 올로와이 하시면 돼요. 예, 올로와이를 하시면, 아니면 그 시금치 중에서는 클레브나 패트리어트 시그니처가 A다이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어요. 그리고 요즘 추세가 라이젠이 대부분이죠. 라이젠 쪽에서는 수율적인 것보다는 부팅이 되냐 안 되냐가 더 중요해요. 6400 메모리는 라이젠은 쓰지마. 6000 쓰세요 웬만하면. CL30에 6000이나 CL32에 6000으로 갑시다. 모니터 내막 증상 비슷한 거랑 28일 하면 4964님 1000원 감사합니다. 강제 부팅이 있고 그래픽 카드 문제 같은데 죄송해요. 지켜봐야 네. 할까요? 이런 경우는 그래픽, 내장 그래픽이 있으면 그래픽 카드를 탈거하세요. 내장 그래픽으로 동일 증상이 나오는지 보세요. 내장 그래픽과 동일 증상 안 나오면 그래픽 카드 문제 맞습니다. KO랑 듀얼의 차이가 뭘까요? 별로 없다. 외형이 KO가 더 이쁘다 정도? 3070 쓰는데 게임만 돌리면 팬이 최속으로 돕니다. 지금 써멀 그리스가 굳었을 것 같아요. 써멀 작업 다시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글카 바르면 잡아줄 수 있는 방법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메탈 테드 같은 거 하는 거 빼고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현실적이지 않아요. 예, 생각보다 효과가 없어. 그래픽 카드는 제가 봤을 때 그냥 그 그래픽 카드 자체가 발열이 좋아야 돼요. 그래픽 카드 자체가 냉각 성능이 좋아야 돼요. 하단에 쿨러 달아도 생각보다 차이 없죠. 뭔가 엄청난 베네핏이 느껴지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단팬은 저항 구조인 제품들을 선정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자, 어쩔 수 없이라는 표현에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일반적인 정통 케이스에서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지지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예 손 자체를 안 돼요. 왜냐면 지지대를 달아서 내보내면 이제 그 지지대가 혹시나 풀리면 제품에 굴러다니면서 파손할 확률이 있어요. 저희는 지지대는 손 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케이스에 지지대가 있다 그러면 그 지지대는 보드박스나 이제 다른 데다가 이제 저희가 넣어놨을 거예요. 나사랑 이런 것들. 그래서 지지대는 이제 직접 설치하셔야 됩니다. 예, 저희는 지지대 손 대지 않습니다. 혹시나 이거 굴러다니면 큰일 나기 때문에 예, 지지대가 어떤 형태든 손 안 돼요. 그 지지대는 없잖아. 그냥 나무젓가락 하면 돼. 나무젓가락 팔도선 부숴다가 그냥 이게 맞추면 돼 그냥. 그래픽 카드가 해당 프레임을 내는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 프레임이 떨어질 때는 CPU 때문입니다. FHD에서 60ti는 배그를 기준으로 봤을 때 막강해요. 진짜 막강해요. 네. 70ti 슈퍼 저소음 제품도 있나요? 저소음 저거는 좀 힘들어.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에서 저거를 구체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TV만 켜도 잠 못 자서요. 그런 게 이제 DDQWR님 같은 분들은 고사양 컴퓨터 쓰면 안 됩니다. 진짜로 140mm 하셔야지. 팬이 클수록 덜 시끄러워요. 4070을 사면 안 됩니다. 예. 4070은 나는 이제 안 팔아. 그걸 파는 게 너무 고객님한테는 손해예요. 4070하고 4070 슈퍼 간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그 두 제품 간의 그 실질적인 성능적인 부분이 실 영역 구간에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예요. 그래서 4070을 사면 안 됩니다. 4070하고 4070 슈퍼는 값 차이는 생각보다 안 나는데 성능 차이는 정말 많이 나요. 예전에 3080, 3080 Ti, 3090 할 때는 그게
정말 명확한 그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그 가격 대비로 성능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40, 70을 사면 안 됩니다. 예. 700 TC 가격이 문제지. 성능 후지다가 그러지 않고. 그쵸. 후지진 않죠. 70 Ti 슈퍼나 Ti가요. 그 실영역 구간을 넘는 성능이에요. 실영역 구간이라는 게 무슨 얘기라는 거냐면 트리플 A 게임들은 프레임이 사실 고프레임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배그 같은 게임들은 70 슈퍼 정도 하면 풀옵션에서 QHD 240까지 거의 찍혀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니터를 360 QHD를 사는 사람은 별로 없어.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제가 봤을 때는 70 Ti 슈퍼를 사서 프레임을 300을 찍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는 얘기인 거지. 그리고 최저 프레임은 어차피 CPU를 또 따라가기 때문에 CPU가 짜치면 어차피 또 기어 결국. 그렇잖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결론은. 그렇기 때문에 그 실영역 구간을 넘는 성능은 사실 좀 잉여에 가깝다. CPU가 성능이 더 올라와 줘야 된다.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의 그 성능이 퇴색되는 거죠. CPU가 올라와 주더라도 또 문제가 또 있어요. 뭔지 알아? 비싼 모니터 값이 가장 큰 문제야 사실. 왜냐면 그걸 내가 뽑는 느낌을 가지려면 적어도 300프레임 정도 되는 모니터를 사야겠죠. 300Hz 그지? 300Hz 모니터는 얼마나 비쌀까? 한 80에서 100만원 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70 슈퍼를 넘어가는 이제 그 TI급 제품 또는 TI 슈퍼 요 제품들 엄청 애매한 거예요 사실 포지셔닝이. 70 슈퍼가 안 나왔어야지 사실. 그래야지 70 Ti로 가는 거지. 근데 70 슈퍼를 그런 값에 그런 성능으로 내버려서 70 Ti 슈퍼가 완전히 죽었다. 근데 70 Ti 슈퍼는 사실 유저를 겨냥한 제품이 아니죠. 유저를 겨냥한 제품이 아니라 딥러닝을 위한 제품이에요. 왜냐면 그 라인업을 더 촘촘하게 만들어야지 판매량이 늘어나는데 엔비디아가 그것을 보면서 그걸 하고 싶었던 거예요. 진작에 준비해놨던 거야 딱 봐도. 예, 딱 봐도 수율이 올라오자마자 VRAM 박아가지고 해야겠다. 네, 그런 느낌으로 나온 제품이다. 그러니까 실용의 공간을 넘는 성능에서 생각보다 큰 의미가 너무 없어요. 네. 여러분들의 CPU와 모니터가 따라오질 못한다. 차라리 80 슈퍼를 가는 게 더 나을 정도야. 진짜로 돈을 더 쓰더라도. 78 3D 4570 TC로 FHD CPU가 못 따라오나요? CPU가 성능이 못 따라가요. 네. FHD라고 해서 CPU가 엄청나게 많이 뽑아내는 게 아니에요. IPC가 더 올라가줘야 돼요. 프레임 더 뽑으려면. 그래픽 카드는 FHD로 하면 완전히 많이 남습니다. 70 슈퍼는 4K에 부적절해요. 네. 자, 지금 전자가 틀렸어요. 모니터 뭐 쓰세요 지금? 지금 모니터 FHD 그러면 4060 사서 존버하겠습니다. 예. QHD 144 모니터 추천 가능하실까요? 27인치 이거 찍는 거 보세요. 찍는 거. 예. 모니터 고르실 때 이렇게 찍으시는 거예요. 예. 찍으세요 이렇게 낮은 가격순. 모니터 고를 때 제일 중요한 거 브랜드. 여기가 시작인 것 같다. 에이서 니트로. 네. 요게 시작인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네. 알파 스캔. 네. 그리고 알파 스캔. 오디세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요거 새로 나온 거죠. 너무 많이 가지마. 144 할 거면 144 만약에 제가 할 거면 한 요 정도 할 것 같은데요. 요 정도. LG나 이거 해야겠다. 네. 이거 하겠습니다. 울트라 기어도 좋지. 비싸서 그렇지. 더 내려가야 돼 울트라 기어는. 4K 게이밍 용도 견적. 자, 4K 게이밍용 견적입니다. 차와 업그레이드까지 가능한 G6 가격 좋잖아요.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뭐 130mm이기도 하고 괜히 이 가격대에서는 뭐 2만원 제품 찾기 쉽지 않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FHD 환경에서 100만원 정도로 방송은 아니고 녹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는 내가 봤을 때 돈이 부족한 거거든. FHD라고 하면 조태 거는 품절이고요. 만리하겠습니다. 네, 240 FHD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밥 먹고 맨날 견적만 짜는 사람이에요. 예. 견적 짜는 속도 장난 아니죠, 그죠? 그리고 다음 13700KF 예산 얼마예요? 예산 13700KF 굳이 이걸 왜 게임용으로 쓰는지는 난 잘 모르겠어요. 돈이 되나 모르겠다. 아 초과네. 초과예요. 초과. 뺄 게 없는데. 뺄 게 없는데.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제가 인텔로 굳이 해야겠으면 저 요거 안 합니다. 저는 요쪽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네, 요쪽이 더 맞는 것 같아요. 70이면 이게 맞아요. 네. SSD 500으로 낮춰도 되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견적들은 있잖아요. 대부분 레퍼런스예요. 레퍼런스. 그냥 님 그 구독 기준 감사합니다. 정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준. 그러니까 항상 그 기준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 여러분들의 그런 뭔가를 제한하고 싶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요즘은 뭐 그러니까 SSD는 이제 거의 삼성 아니면 하이닉스예요. 삼성에 삼성 9A1. 네. SSD는 저 진짜 보수적으로 올라요. 그게 SSD는 있잖아요. 깨지면 못 살립니다. 데이터 깨지면 못 살립니다.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 방송을 종료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즐거웠고요. 다들 식사 맛있게 하시고 하루 마무리 잘하시고 내일 다시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빨갛고 네모난 버튼을 눌러 파란색 엄지 버튼